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생명과학의 물적 분할 관련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정부가 오후에 이제 연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20억 플러스 알파로 기존보다 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이제 생명과학 분할 청구권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명과학 반대 의사가 뭔지요 하면서 생명과학 관련되는 질문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 대주주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린다. 그것 때문에 항상 연말에는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무료 카톡방에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영상이나 영상 외에도 기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해당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이 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달에 이사회 결의로 HLB생명과학이 에너지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본래 HLB생명과학이 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 이게 이제 HLB 계열 쪽으로 인수가 되었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 관련되는 부분이 분할을 해서 HLB 솔루션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물적 분할 관련되는 부분이 호재로 이제 반영하면서 주가가 1,700원대까지 이제 그날 올라갔어요. 보시게 되면 생명과학의 주가가 9월 19일 전일에 이제 이사회 결의로 이 부분들이 이제 호재로 반영하면서 8,000원대에서 만원대 후반까지 올라가서 강한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서 그 뒤에 좀 등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는 윗단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살펴봐 드리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분할에는 인적 분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예. 쉽게 설명하면 이제 2022년도에 이제 LG화학이 이제 LG 에너솔루션 관련되는 이제 분할 이야기가 나오면서 LG화학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물적 분할 관련되는 부분, 알짜 사업 부분들을 자금의 어떤 조달을 위해서 별도로 이제 물적 분할해서 신규로 상장해서 하는 어떤 부분들이 물적 분할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신규로 이제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게 물적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은 한 주도 못 가지죠.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이제 주면서 분할하는 거는 인적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주들도 기존 어떤 회사와 분할하는 회사의 이제 주식을 다 갖고 있는 어떤 형태인데 물적 분할은 못 가지니까 이러한 어떤 분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주주들 입장에서 회사에다가 내 주식을 좀 사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물적 분할이 나오면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이 사업부 자체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1.7이고요. 비주력 사업이고 본래 이제 HLB 생명과학도 이 바이오 쪽에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사업 구조를 줄여가면서 주주 가치 제고를 하는 목적으로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물적 분할이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 주가에 이제 작용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기존이 이제 선박 사업분 관련되는 부분들을 분할하면서 오히려 또 비주력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신규 이제 분할되는 회사들을 비상장 형태로 놔두어서 중복 상장 관련되는 뭐 더블 카운팅 가운데 그런 뭐 이슈도 생기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뭐 동일한 어떤 이슈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정 공시가 나와서 보시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된 행사 기간 자체를 기존보다는 하루 좀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보통 이제 주총도 임시주총이 열리려고 했는데 11월 17일로 일정도 좀 변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아니면 이제 뭐 자본시장법상 부여를 하는데요. 아무 때나 이제 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이런 어떤 회사의 어떤 이사의 결정들이 주주 가치에 어떤 상당히 영향을 주는 보통은 이제 합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식의 어떤 교환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사업 부분들을 이제 뭐 양수도 할 때 요런 어떤 형태인데, 요럴 때 이제 주식 매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을 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할하는 회사는 HLB 생명과학이 존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관련되는 부분이 신설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공시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물적 분할이니까 발행할 주식의 전부를 분할법인에게 배정한다. 그래서 주주들한테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하는 회사한테 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할 목적 자체는 사업의 어떤 구조 재편을 위해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어떤 바이오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시장 가치를 높이는 어떤 목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분할 설립 관련되는 부분도 앞에 설명을 해드렸고, 이사의 결의가 9월 18일이고, 보통 이제 주주 확정 기준율이 이제 분할할 때는 요 이사의 결의 이전에 이제 주주로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권한들을 주는데, 여기는 이제 주주 확정 기준일이 10월 18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에 대해서, 이번 분할에 대해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해서 내 주식을 좀 사주세요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할 반대 의사통지를 먼저 접수를 11월 16일까지 할 수 있고, 주총이 이제 11월 17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총 이후에 내 주식을 사주세요 하는 어떤 청구 기간이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가격에 이제 주어지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8,914원입니다. 지금 이제 9,000원대니까 9,000원 오늘 기준 가격을 보면 9,340원이죠. 한참 이제 위에 올라갔을 때가 9,800원대, 9월 달에는 이제 뭐 1,700원대까지 갔던 부분인데, 주식 매청구권 기준가보다는 현재로는 좀 위에 있는 어떤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셨던 분들은 이에 이제 반대되는 의사를 어떻게 표명해, 어떤 게 뭐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회사가 이제 9월 달에 반영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에서는 호재로 반영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뭐 더블 카운팅 관련되는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력 사업에 하는 거니까 이 물적 분할 관련되는 부분은 나쁜 어떤 결정은 아니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주가보다는 매수 예정 가격이 낮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이 청구 기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이 이제 12월 7일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이제 뭐 9일이니까요. 한 달 정도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향후 이제 주가가 이 매청구권 가격보다 훨씬 만약에 막 떨어진다라고 하면 청구가 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청구권 가격보다 훨씬 윗단에서 유지하고 있으면 굳이 청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청구권 행사하느냐 여부는 지금 현재 가격하고 이 다음 달 이제 7일까지인가요? 한 달 동안 남은 어떤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래서 뭐 이 9,000원 언저리에 있는데 요 윗단으로 오면 청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훨씬 만약에 주가가 밑단에 있다라고 하면 뭐 행사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질문 나오셨던 게 대주주 이제 양도 관련되는 부분이죠. 항상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주가가 이렇게 파는 물량이 많아져요. 개인적으로 한 10월 달부터. 근데 보통 우리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이제 3억 원 이하이면 세율이 20% 부과되고요. 양도소득이 3억 원 초과이면 25% 부과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대주주 요건으로 금액 기준으로 보면
종목별입니다. 뭐 내가 이 종목 이 종목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시가가 10억 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종목, 만약에 HLB를 가지고 있는데 HLB의 어떤 시가총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시가가 10억 원이 넘으면 여기 해당되는데,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HLB의 어떤 결산일이 있겠죠, 올해. 그러면 뭐 12월 결산법인 같으면 올해 이제 회기가 끝나는까지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유자들 중에서 10억 원이 넘으면 이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보유를 했다가 뭐 수익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뭐 시가총액은 이제 거기 되는데 내가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올해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같으면 올 초 대비해서 뭐 15배 정도 7월 달에 올랐으니까 1억을 만약에 올해 1월 달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7월 달에 이제 뭐 15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말에 그러면 양도 차익 자체가 14억이 되니까 3억 원 이사니까 25%가 세금으로 이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파는 어떤 이제 부분이 발생하겠죠. 요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보유 이제 평가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10억 원보다는 뭐 올해 들어서는 이제 처음에는 뭐 100억 이야기 하다가 이제 20억에서 많게는 뭐 50억까지 올려놓으면 그 양도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제 나오는 물량들이 좀 이전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이런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을 항상 이제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 자체가 약해지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정책들이 최근에 이제 뭐 공매도 관련되는 금지와 더불어서 이게 다 뭐 또 내년 총선 관련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시장 어떤 친화적인 정책이 일단은 발표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제 대주주 지분 기준을 100억 원 정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개정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검토입니다, 검토. 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억에서 50억 사이 정도의 뭐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또 질의나 문의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즉답을 원하시면 카톡방에 오시면 질문하시면 바로 해당 사항 설명해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